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비상시국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 33개 단체는 전북 비상시국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후로 냉해를 입은 과일 재배 농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인물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에서는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의 사연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반쯤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에서 80대 A씨가 경운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비상시국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전북본부 등 33개 단체는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비상시국회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엎는 데다 건설노조 탄압과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단체들은 9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여는 등 윤석열 정부 실정을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할 평화롭고 자주적인 국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민생과 안전을, 평화와 통일을 후퇴시킬 수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정권의 항정으로 맞서온 역사이다. 전북 비상시국회의 추진위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전북 도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후로 냉해를 입은 과일 재배 농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해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피해 농가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전 밭이 다 이러네. 이거 유목이라서 좀 강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무만 묻혀놓지. 거기 이제 이미 이제 낙과가 되었구나. 이제 이제 꽃이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식이 돼서 막 떨어져. 여기 지금 아이언이 또 그게 처음이에요. 이상기후 없이 정상적으로 컸으면 허리 피해는 없죠. 올해 과수 농가의 냉해와 서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불안전한 착화로 인해서 과수 생산이 저하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적으로 너무 짧고 체육 이제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적으로 감이 없고요. 없어요. 열매를 매달고 나온 게. 올해는 뭘 먹고 사냐 이거죠. 가을에 수확해서 그걸로 농협 부채도 갖고 생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다 열어야 할 건데 전혀 없습니다.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원인이 뭔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농식품부 쪽에 재해지역 선포를 포함해서 우리 피해 농가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협 손해보험 측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울 것을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미래교육 캠퍼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 캠퍼스 설립 사업이 지난달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교육 캠퍼스는 도교육청이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학교 부지 13,600여 제곱미터에 설립하려는 미래교육 핵심 시설입니다. 국내 미래교육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은 경남과 울산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입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의원이 징계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17개 시도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4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갖고 와서 약초를 캐갖고 와서 저를 다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 고맙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셔서. 자식 모두 시집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100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도 혼자 됐지만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의지하면서 산다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안 좋고 이상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존경스럽지요.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반쯤 남원시 주생면의 한 마을에서 80대 A씨가 경운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경운기 손잡이와 벽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경운기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악천후로 여객선이 결항한 도서 지역 응급 환자를 잇따라 긴급 이송했습니다. 지난 7일 아침 6시 40분쯤 부안 위도 주민 5살 여자아이가 39도가 넘는 열이 난다는 신고가 부안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아이를 격포항으로 이송하고
119 구조대에 인계했습니다. 앞선 6일 저녁 8시쯤 해경은 독사에 오른발을 물린 위도 주민 60대 A씨를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격포항으로 이송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완주의 한 펜션에서 열린 정읍의 한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른바 섰다라고 불리는 화투 규칙을 두고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치료비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한빛원전 부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전라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인근 지역 주민인 고창군민 동의 없이 이뤄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전라북도가 원전 주변 주민의 안전과 동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전북 관련 공약 사업 추진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여론인데요. 물론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공약 사업 가운데 법을 제정해야 하는 중장기적 사업도 있는 만큼 전북과의 약속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현안 사업들이 뚜렷한 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 규모는 25조 6,975억 원이라는데요. 지난 1년간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46개 세부과제 가운데 38개는 정상 이행, 나머지 8개 사업은 협의 진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행률은 82.6%로 올해 예산 확보액은 9,575억 원으로 계획 대비 91.3%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 건의 및 검토 역시 정상 이행으로 분류되는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요원하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예산 역시 초기 단계인데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도민의 수건인 새만금과 제3금융중심지 등 굵직한 세부과제는 지지부진했고 이는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대목이라고 합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과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운영은 보류된 상태로 장기적 검토만 하는 상황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역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4일 정읍 YMCA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버이날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성공회 행복노인복지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권역인 정읍시 고부면과 소성면, 농소동,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공연을 즐겼습니다. 사단법인 천수문화예술단은 이날 마술과 장구 공연, 색소폰 연주 등을 재능 기부했습니다. 치즈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5일 신민군수와 프랑스와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개관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임실치즈 테마파크에 정식으로 문을 연 치즈 역사문화관에 방문하면 우유 폭포와 치즈 제조, 숙성 과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